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아니죠. 한동훈 가족들이 윤석열 비난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거. 이걸 가지고 지금 빨리 밝혀라. 아니 그런데 매우 쉬운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우리 가족이 올렸다라고 하면 딱 끝나는 거고 안 올렸다 하면 정리가 되는 건데 아무 말을 안 해. 차관 이자는 뭔가 불리하면 말을 안 해. 그냥 숨어요. 이거 한번 좀 우리라도 짚어봅시다. 짚어볼 텐데 초록동 여신님 좋아요 5,500 지금은 6,000 넘었는데 5,500대 쓰셨군요. 앵커님 또 한마디 하기 전에 좋아요 깜빡 잊으신 분 어여빠꾸 꾹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셨는데 예 초록동 여신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좋아요 요즘 강조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빨리 힘을 가진 언론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그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잘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또 이렇게 훌륭한 애청자들이 모여 있구나. 그러면서 구독도 늘어나고 우리가 또 빨리 100만 되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자,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반한계라고 하지요. 사사건건 한동훈 대표들 한동훈 대표 발목 잡고 늘어지던데 면전에서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것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지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되었던 것이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빨리 해소하는 것이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들어본 김민전 최고위원, 추경 원내대표 다 어떻게 분류합니까? 친윤, 반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 또 뭐 한동훈 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 그냥 윤석열이가 미워하고 싫으면 그냥 갖다 조지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잣대나 기준이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 마음에 안 들면 죽는 거죠, 그냥. 장해찬도 한마디 하죠. 페북에 그런 거 올렸어요. 예스냐, 노냐? 가족들이 했냐, 안 했냐? 그거를 얘기를 해라. 이거 간단한 대답을 못 한다. 그러면서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 기존에 공개한 이름들 다 가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딸도 이렇게 올리고 했다. 어떻게 딸 명의까지 이용해서 하냐 이러면서 쫙 올리고 막 이름까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나요? 안진걸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가족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사실 저는 처음에 저 뉴스 나왔을 때 장해찬 씨 등이 한동훈에 대한 그 분노나 증오가 너무 커서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저렇게 많이 올렸는데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물어보니까 아니다고 하더라. 동명이니다 하더라. 다 동명으로 확인됐다. 이러면 될 일인데 답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온 가족이 돈이 조직적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기자들이나 분석가들의 평론에 하면 진짜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가족들이 딱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확신하더라고요, 지금. 저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하면.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한동훈은 진짜 쫓겨다니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저걸 조직적으로 만약에 들킨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법과원 직중한 한동훈 가족이나 한동훈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한동훈이 진짜 억울하면 사실은 한동훈 가족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이름을 고쳐갖고. 그럼 고발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번에 진짜 딱 끌린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거 수사해서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현 원장님. 네.
이건 정적 죽이기다. 검찰 권력의 무도한 남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동훈 입으로 하는 걸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동아일보 보도에 나오네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당무감사 수준이 아니라 아마 수사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한동훈은 본인이 스스로 휘두르고 윤석열 형님과 마음껏 휘두른 칼이 이제 본인을 겨냥했을 때 이건 검찰공화국에서 정적 죽이기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내가 이제 절절히 알겠다, 사죄드린다 이런 모습이 저절로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 대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행태, 과거에 이준석 대표에게 행해진 행태라든가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한 모습, 안철수 의원에 대한 모습, 그리고 한동훈 모습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을 도구로 쓰고 필요하면 버리고 그 버리는 과정에서 온갖 협박과 압박과 수사를 동원하는 게 아닌가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거 조폭 영화에서 나오는 방식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뤄질 수가 없는 행태인데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의 우두머리가 권력을 잡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한동훈 민주당에 입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수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수사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시민만 할 것 같은데요. 난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당 그 서버 압수수색 해야죠. 해야죠. 진짜 압수수색 안 받으려면 당무감사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아니 한동훈 죽이려고 하는 건데 왜 안 하겠어요? 좀 맞아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딱 얽어매거나 예. 그 딱 뒷골을 딱 잡은 뒷덜미를 잡고 난 다음에 너 까불지 마 대통령한테. 또 까불지 마. 까불면은 이거 너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생명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나 지금 다름이 없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더니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가족에 대해서. 근데 여러 명이 나왔다면서요.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8명인가? 뭐 몇 명이 있는데 진짜 한동훈 대표는 아니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한동훈을 확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에서. 몇 명 있는지도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다 확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부모하고 장인, 장모, 딸까지 지금 다 나왔는데 그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간단하잖아요. 맞는지 아닌지 실명 인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더 의심스럽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제히 나와서 몇 분 사이로 글을 쫙 하고 이 사람들이 동시에 올린다는 거예요. 한동훈 딸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직적으로 댓글을 누군가가 달려고 하거나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언제 그걸 맞춰가지고 그거 글 쓰고 있었겠어요. 누가 대신했지. 대신에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동훈 부인이 했다. 원래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군가가 대신 올리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한 거죠. 온 가족을 당원 가입을 시켜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권한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실명 인증을 해야 되니까. 할 때마다 실명 인증할 수 있는 그 방법 있잖아요. 아이디 비번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 신용정보를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개인 신분증 번호.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아니면 한동훈 분밖에 없죠. 어머니, 아버지도 알아야죠. 장인, 장모도 알아야죠. 아들, 딸도 알아야 되니까. 이건 뭐 한동훈 부인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걸렸다. 윤석열, 김건희 불법 선거사무소하고 한동훈의 불법 댓글 공작 두 개는 딱 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서로 이걸 둘 다 싸우면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가 무릎 꿇고 내가 이재명 주인인데 지금 앞장서고 있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비굴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김건희가 너 앞으로 우리 말만 무조건 들어 하는 조건으로 수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죠. 근데 장해찬이나 이제 이 사람들은 이참에 한동훈을 정리하자는 입장인 건데 윤석열, 김건희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겁니다. 이참에 한동훈이 이걸로 쫓아내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이놈이 보니까 지금 이재명한테 각 세워갖고 이재명 죽이기 앞장서고 있으니까 잠깐 활용을 더 하자. 그리고 앞으로 꼼짝도 못하게 이걸로 발목을 잡아놓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지금 갈등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눈밖에 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문자 외 일시 논란으로.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보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이거 한동훈을 죽여야 돼라고 결심할 수준이다. 이 글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김건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개 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오. 예. 범죄 마누라 살리려고 당과 당원을 팔아먹었다. 이건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이제 분명히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김건희 여사가 보고 나서 이건 절대 용서 못해. 사실 이거 흉내는 우리 안중근 수장님 기가 막히게 했는데 절대 못 나도 한동훈 부르르 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압수수색까지 않을까. 한동훈 정리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로 가족과 관련돼 있는 일이라 그러면은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를 저렇게 비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당대표에서는 물론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아마 당장 그만두라고 할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 거고요. 실명 인증해가지고 실제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만 드러나도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뭉치고 있는 건데 그래 뭉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시나리오 안 될 때 이 시나리오를 쓰자라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그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대신해서 글을 올렸다. 이 시나리오로 지금 한동훈 딸은 미국에 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아들이 철없는 아들이 그랬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시나리오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와요. 고발 사주 의혹에도 지금 한동훈 연루가 돼 있는 거죠. 네, 그 예.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3인으로 당시 셋이 깜부릴 때는 그런 뭐 사주 이런 게 이제 뭐 습관이 돼 있는 거죠. 부산이 대인님께서 12시에 우리 가족 동시에 때려주삼 한 건가요? 멀더 요원님, 여관 잔민전은 잠이나 자라. 세금 도둑 잡아라님, 김면전. 참 재미있게 또 패러디 하셨는데 김민전 최고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사람 더 있어요. 김기현 빠질 리가 없죠. 김기현 의원도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가족들이 본인이 쓴 댓글인지 아닌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그게 뭐가 어렵고 무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냐. 이건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한동훈 너네 가족이 한 게 맞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반한계 그리고 이제 친윤계는 됐어. 이걸로 이제 한동훈 정리가 가능해 라고 몰아붙이는데 왜 아무 얘기를 안 하는지 그건 참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조선 제1의 깐죽이라고 이쑤시개 조선 제일 새치혀 아니다. 혀도 모자라다 이쑤시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진짜 기자들이 물어보고 계속 사람들 물어보는데 네 오늘은 그만하시죠 하고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모습이 너무 참 비열해 보이고 참으로 이 사람은 가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 제가 수시로 보거든요. 야당 대표 욕할 때는 막 너무 열렬히 글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미쳤어요. 아니,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 사실 국민들과 기자들이 제일 궁금한데 그때는 또 글을 안 써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논란 때는 또 글을 안 써요. 이게 참 희한하다. 참 그 그릇이 딱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한동훈 얼마나 수사 제대로 하는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참 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순살 장어탕에 이어서 이번에 또 듬뿍 동아니탕도 사랑해 주시고 녹용쌍화탕도 사랑해 주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 판매의 달인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정어리몰에 듬뿍 도가니탕 잡사바 한번 제 대신해서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어야 될 정말 단 하나의 식품이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듬뿍 도가니탕. 여러분 이것입니다. 잡사바. 요즘에 런동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참 쉬운 것을 이렇게 어렵게 풀까? 나 참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얘기해야지. 불리하면 도망가고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또 뭐 설명을 했죠. 얘기 들어보죠. 그리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그리고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민생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간 걸 가지고 마치 이 질문 받고 그냥 회피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누가 그런 짓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변화와 쇄신 그리고 민생을 약속한 때이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런 말투 좀 듣는 것도 좀 짜증이 팍 나는데 그냥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근데 김유정 의원님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하면 국정이 혼란스럽고 기라고 하면 당정이 혼란스럽습니까? 아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민생이 중요하고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본인이 강조해 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럼 특검 받아야지 왜 안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5분도 못 참고 고소고발하던 사람 아닙니까? 너는 뭐 걸래? 나는 다 걸게.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무슨 민생 걱정하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껌껌이 껌껌이 깐죽거렸잖아요. 껌껌이. 그랬던 사람이 뭘 이제 와서 굉장한 중요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지금 다 말씀 안 드리겠다 그러고. 아니 저렇게 얘기하고 나서 만약에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가족들에게 다 물어봤더니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방에 쫙 터뜨리려고 말을 안 하고 있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때 가서.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단 1분도 못 참고 막 그렇게 깐족깐족 막 다 대답하고 공격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2주가 이게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넘었나요? 그러고 있는데 그 한마디를 못하고 나는 아닙니다라는 말 외에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가 했대요? 가족들이 했다는 거 지금 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30분이면 알 건데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1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당에서도 30분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다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2주 동안 뭉개고 있으면서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왜 그럴까 궁금한데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도어부님 어머 웬일로 얌전하게 말을 한디야. 죄 지은 게 있긴 한가 보네 그러셨는데 지금 저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이 했을 때 그러면 평소 하던 대로 이건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CBS에서 박성태 실장이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궁금하던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얘기로는 진 씨는 아니다. 진 씨는 아니다. 물론 한 씨도 아니고요. 한 씨도 아니다. 최 씨도 아니고.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친한계 내부 일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가족이 아니네? 그런데 왜 얘기를 않고 있지? 나는 의문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친한계 쪽에서 억지로 이렇게 흘렸는지.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잠깐 있네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그럼 왜 얘기를 하느냐? 혹시 장해찬 씨가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데 나중에 되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들이 지금 일부에서 여의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박성태 실장이 CBS 한판 승부,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나왔는데 한판 승부에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김정 원장님, 그러면 지금 박성태 실장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이 가족들의 명의를 제3자에게 알려주고 그 3자의 명의로 댓글을 올리게 했을 가능성,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뭐가 돌아다니냐면 타임라인이 돌아다닌대요. 타임라인. 글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1분 단위로 계속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장해찬이 갑자기 나 증거 다 가지고 있어. 네가 그냥 실토해?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작품 자체가 용산 작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용산에서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 댓글을 올렸다는 게 아니라 사건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김건희 씨가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문자에 보면 댓글 부대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장해찬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댓글 부대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계속 얘기해 왔었던 댓글 부대 중에 일부가 이걸 조직적으로 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의문인 거고, 그것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판 드루킹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사태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아무런 말을 지금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그러니까 전 이종섭이 무지하게 화낼 것 같아요. 런종섭했다고 자기가 빨리 불러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사실들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 사안만 나오면 맨날 얘기하는 건데 말도 안 돼요. 뭐 위법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 아니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위법이 있으면 뭐 수사를 합니까? 그냥 위법에 대해서 갖다가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타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뭔가 실체가 있다. 실체는 가족이기보다는 외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걸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부산이 대위님이요. 본인 실명제인데 타인이 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본인이 했으면, 타인이 했으면요? 예.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도용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실명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한이면 XX로 뒤에 건 안 나오는 거니까 이름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걸 도용했다면 누군가가 소위 한동훈 가족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갖다가 줘서 인증을 대신 받게 해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계속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니까 그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장해찬 씨가 계속 물어뜯고 있는데 장해찬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 한동훈 가족의 한가족 드루킹 사건 역시 빨리 풀고 털어내지 않으면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다른 경제 이슈나 대외 변수,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많은데 이게 계속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그냥 뭐 해프닝으로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객관적 증거들이 나왔고 한동훈 대표가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기자들의 백브를 피해 도망다니는 장면이 지금 온라인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밤 11시 1분에 장인, 밤 11시 2분에 장모, 11시 3분에 배우자, 11시 4분에 모친, 11시 5분에 딸, 이 명의로 글들이 착착착 올라와요. 그리고 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이 11월 5일 이후에 이 5명이 지난 글들을 다 삭제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이건 사실이다라고 아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수사기관이 밝히든 한동훈 대표가 인정하든 시간 문제일 뿐인데 이게 이제 확정되는 순간에 사실 드러난다면 정치 생명을 고민해야지 뭐 대표직 따위가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열한 정치 공작과 여론 조작을 했는데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얼굴 들고? 한가족 드루킹 사건이라고 해요. 이름도 잘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오늘 경찰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부인, 장인, 장모, 모친, 딸 명의로 올해 한 3월 중순서부터 거의 1000개에 가까운 그런 게시글들이 올라왔는데 무슨 비방도 있고 또 비판하는 글의 어떤 기사에 링크도 걸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해찬 씨 얘기는 사실을 밝히든지 아니면 나를 고소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소도 못하고 답변도 시원하게 못하고 우리가 알던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해찬 씨가 7월 달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우호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여론팀이 있었다라고 장해찬 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7월 달에. 그러니까 뭔가 그 팀들이 작동을 한 게 아니냐.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입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도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한동훈 날리기 작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한동훈 날리기 작전이 시작됐고 그것은 용산에서 시작된 것 같다. 그럼 누가 올 거냐? 지금 원희룡 당대표 소리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누가 댓글을 썼니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것을 용산에서 캐치를 해서 캐치한 내용들을 유튜버들이나 이런 데다 전달을 했고 거기서 공격을 만들어냈고 팩트를 밝혀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동훈을 날리고
소위 자기가 원하는 당대표를 안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까지 여기저기서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만치 않고 장해찬이 저렇게 막 얘기하는 이유도 제가 볼 때 그런 뒷배가 아니고 저는 저렇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희가 좀 이걸 좀 심각하게 좀 직시 아니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웃기잖아요. 장해찬 당원도 아닌데 본인이 뭐라고 이렇게 지금 다 총대 메고 소위 나서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왜 뭔가 본인이 있을 것 당원이 같은. 아니게 됐습니까? 한동훈 잘 걸린 거죠. 그리고 김건희 라인이에요. 오늘 일본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뒷배가 누군지 보이잖아요, 지금. 보수형님 TV께서 앵커님이 한동훈 입장이면 말하겠습니까? 아따 보수형님 TV 섭섭합니다. 비교할 놈한테 비교해 주십시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참 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순살 장어탕에 이어서 이번에 또 듬뿍 동아니탕도 사랑해 주시고 녹용쌍화탕도 사랑해 주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 판매의 달인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정어리몰에 듬뿍 도가니탕 잡사바 한번 제 대신해서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어야 될 정말 단 하나의 식품이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듬뿍 도가니탕. 여러분 이것입니다. 잡사바.